혹시 인공지능의 마음속은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AI를 이해하는 방식의 가장 핵심에 있는 두 가지 개념, 바로 가중치 공간과 잠재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르고 왜 이게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대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잠재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AI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가까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거든요. 아마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거예요. 보통 이 잠재 공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AI의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정신적인 지도나 기억의 궁전 같은 거라고 들어요. 모든 개념, 모든 의미가 이 공간 안에서 기하학적으로 착착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고 파고들었던 이 잠재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AI의 기억의 궁전이라고 불러왔던 바로 그 잠재 공간에 대해서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보통 잠재 공간이라고 하면 이런 특징들을 떠올려요. 일단 굉장히 고차원의 내부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개념들끼리 서로 가까이 뭉쳐 있다고 봐요. 그래서 AI 연구자들이 주로 들여다보는 것도 바로 여기였고요. 말하자면 의미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려는 모든 시도에 이 잠재 공간이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관점에 그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실체가 아니라 계속 그림자만 쫓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실체 없이 그림자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가 바로 잠재 공간, 그러니까 AI 내부의 활성화 값들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을 뜻하고요. 그럼 실체는 뭐냐? 그게 바로 가중치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자, 왼쪽의 잠재 공간은요.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비로소 생겨나는 아주 일시적인 결과예요. 말 그대로 그림자죠. 하지만 오른쪽의 가중치 공간은 달라요. 이건 훈련이 다 끝난 모델 안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바로 실체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진정한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중치 공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중치 공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AI 모델이 앞으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가능성의 지도를 미리 싹 다 그려놓은 것. 그게 바로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정교한 기하학적 설계도 같은 거죠. 신경망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일단 데이터 신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각 층에 있는 가중치들이 이 신호의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함수가 이 신호를 종이접기처럼 접어버리고요. 이 과정이 층을 지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 가중치가 데이터가 갈 길을 직접 만들어내고 조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장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가중치는 데이터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이면서 동시에 그 길 자체를 직접 깎아서 만드는 설계자라는 거죠. 이게 그냥 숫자들이 쭉 나열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AI의 다른 복잡한 개념들이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게 이 관점이 가진 진짜 힘이거든요. AI 분야에 아주 유명한 난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중첩가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 모델이 가진 뉴런의 개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차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을 어떻게 학습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가중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의 좌표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층을 지날 때마다 가중치들이 계속해서 공간 자체를 비틀고 접고 재정의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차원 안에서도 수많은 특징들을 마치 포개 놓듯이 중첩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고차원이라는 건 대체 AI의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어떤 거대하고 텅 빈 고차원 공간이 배경처럼 쫙 깔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고차원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넘어갈 때 그 가중치들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인 각도의 변화,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건 공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층과 층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진화 전략 같은 최적화 기법이 왜 잘 통하는지도 설명이 돼요. 진화 전략이라는 게 가중치를 아주 미세하게 바꿔보면서 전체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완벽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조금 바뀌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기하학적 구조 자체를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의 변화가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재해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AI 모델을 깊은 다양체 공간, 그러니까 딥 매니폴드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수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가능성을 열어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 내부의 기하학적 구조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복잡하게 접히고 휘어진 아주 정교한 지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진진한 가설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주 잘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들은 일종의 조화로운 구조, 하모닉한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가 복잡한 소리에서 핵심 주파수 몇 개만 딱 뽑아내서 전체 소리를 비슷하게 재구성하는 것처럼 AI 모델의 모든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지 않고도 핵심 정보만으로 결과값을 근사치로 얻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요. 추론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연산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활성화 패턴, 즉 잠재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구조, 바로 가중치에 의해 정의된 다양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이 가중치 공간의 수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면요. 과연 AI 모델을 일일이 실행하지 않고도 마치 수학 방정식을 풀듯이 그 답을 한 번에 계산해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쩌면 AI의 작동 방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